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요즘 왠지 모두가 화가 나 있는 것 같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조그만 일에도 성을 내고 적대감을 드러내는 일이 많아진 것 같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심지어 지친 영혼을 위로해 주어야 할 성직자들까지도 극단적인 증오의 표현을 쏟아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분열이 심해지면서 증오감이 확산되는 이런 불행을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까요? 오늘 아침 앙상해져가는 나뭇가지들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백운기 시사 1번지 출발하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 함께할 네 분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윤경호 MBN 논설위원, 송금주 민주당 전 의원,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장윤선 정치전문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제가 오늘 오프닝에 왠지 모두가 화가 나 있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댓글로 참여해 주시는 많은 분들도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네요. 화가 많이 난다. 윤경호 의원, 제가 이렇게 어디 지하도를 이렇게 걸어가는데 어떤 분이 그래요? 어떤 사람이 안 썼는지는 모르겠는데 마스크 안 쓴 새끼들 다 죽여버려야 돼.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화가 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글쎄요. 예, 저도 공감합니다. 운전할 때 서로 좀 양보 안 하고 배려 안 하는 거 그런 데서 많이 느끼는데 그걸 또 표출하는 게 가장 저는 화가 나더라도 사실 어떤 분들은 스스로 삭히기도 하고 그걸 참기도 하죠. 근데 그걸 표출해 버리는 데서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닐까? 세상이 그냥 그렇게 돼가는 걸까요? 아니면 뭐 특별한 뭐 이유가 있어서 그럴까요? 송금주 의원은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요즘 좀 화가 많이 나 있는 사회 같다 그런 생각이? 그런 것 같습니다. 요새 제가 화를 많이 낸답니다. 송금주 의원이 화를 내면은 참. 그래서 왜 제가 화를 내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러니까 사실 미래가 불안한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불안한 것들을 정치적인 관점에서 지도자들이 좀 풀어내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계속 싸우기만 하고 계속 새로운 이슈로 싸우고 하면서 국민들의 감정도 특히 팍팍한 삶에 찌든 국민들의 감정이 자꾸 이렇게 어려운 지경에 이르면서 자꾸 화가 나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성철 소장, 정치가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뭐 듣기 좋은 말로 화합,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이 정치다라고 하는데 이게 자꾸 정치가 그냥 계속 분열, 대립, 증오 이렇게 치달으니까 국민들 마음도 그렇게 돼가는 거 아닌가 싶어요. 앵커께서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고요. 저는 정치 지도자들의 모습들에서 국민들이 더 화가 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대통령과 관련한 기사 내용 보면은 경로, 분노, 뭐 화가 많이 나셨다 이런 기사가 많이 나오고 또한 여당의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도 자꾸 국민들한테 화를 내세요. 기자들을 꾸짖으시고 그런 모습 보고 과연 국민들이 화가 날 수밖에 없지 않겠냐라는 생각도 들고 뭐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도 많이 화가 나시겠죠.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고 또 이재명 당대표도 최근에 보면은 뭐 웃는 얼굴로 얘기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뭐 참사도 있었고 본인에 대한 수사가 있어서 그런지 본인도 그냥 항상 찡그리고 좀 격앙돼 있는 모습을 보여주셔서 정치인들의 잘못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반성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프로그램 하면서 오히려 국민들 분열 더 조장하고 막 화나게 하는 부분은 없는지 그런데 돌아보는데요. 저기 댓글 보니까 장성철 너 때문에 화가 난다 이런 분들도 계시네요. 예, 이렇게 이태원 참사 희생자가 158명이나 되고 이러는데도 책임지는 사람 하나 없고 이런 것들도 좀 국민들 화를 더 돋구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오늘 이걸 먼저 좀 생각해 봅시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 명단을 민들레 더 탐사에서 실명을 공개를 했는데요. 이걸 두고 이제 찬반 여론이 갈려 있습니다. 어떤 게 맞는 걸까 한번 좀 생각을 해보고 싶은데요. 먼저 장윤선 기자. 네. 민들레 더 탐사 이게 시민 언론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성 언론이라고 보긴 어렵고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오늘 공식적으로 오픈하는 날로 알고 있습니다. 그 민들레의 경우에는 아직은 네, 그러니까 정식 오늘이 출범하지 않은 네네, 언론입니까? 그러니까 인터넷 언론인데요. 오늘이 이제 공식 그를 맞아요. 개간이라고 해야 맞아요. 될까요? 뭐 어쨌든 이제 신문에 준하면 개간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제 창간이죠, 창간. 오늘 근데 텍스트 버전이고요. 주로는 이제 과거에 그 언론사에 근무했던 뭐 사장하셨던 분도 계시고 논설위원 했던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주로 언론계의 선배들이 많이 가서 만든 매체로 알고 있고요. 이름이 이제 민들레예요? 예, 민들레. 그리고 이제 유시민 장관 등이 필진으로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탐사는 잘 아시는 것처럼 유튜브를 기반으로 해서 하는 그 시민 저널리즘을 구현하는 매체로 알고 있고요. 민들레는 그러면 종이 신문이에요? 아니요, 인터넷 인터넷. 매체. 예, 인터넷 매체로 출발을 했고요. 더 탐사는 방송 기반이죠. 여기에서 이제 실명을 공개했는데 이걸 두고 의견들이 좀 갈립니다. 일단 민들레와 더 탐사는 공개한 이유를 희생자들을 익명의 그늘 속에 계속 묻히게 함으로써 파장을 축소하려고 하는 것이야말로 오히려 재난의 정치화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공개 이유를 밝혔고 다만 유가족 협의체가 구성되지 않아서 이름만 공개하는 것이라도 동의를 구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구한다. 그리고 아마 일부 유족들이 반발했는지 오늘 그 이름 몇 개는 또 익명 처리를 했더라고요. 국민의힘은 매우 이제 그 반발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2차 가해다. 유족 동의가 없는 희생자 명단 공개. 이것은 민주당도 지금 뒤에 숨어서 방조하고 있는데 민주당도 공범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장윤선 기자는 이름 공개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제 취재를 좀 다 마무리하고 그리고 퇴근하면서 뭐 이런저런 생각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저라면 어땠을까라고 이제 이입을 좀 해봤습니다. 저라면 지금 이 순간 정말 생각하고 싶지도 않지만 제정신이 아닐 것 같아요. 유족들이. 그러니까 그 자식을 너무 멀쩡한 아이가 놀러 갔다가 길거리에서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걸어가다가 이런 참변을 당한 경우인데 그 부모된 입장에서 이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이게 아마 정리도 지금 못하고 계실 것 같고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어떤 이제 자의가 아닌 누군가에 의해서 우리 자식의 이름이 공개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라면 마뜩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를 공개하고 뭐 이렇게 나서는 것은 유족이라면 옳지 않을 것 같다. 네, 그러니까 그거는 저의 경우고요. 예. 지금의 유족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좀 이렇게 찬성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의견 없으신 분도 계시고 반대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기자 다양한 입장에서 공개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것 역시도 유족의 동의가 좀 필요한 거 아닌가라는 동의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더 탐사 측의 강진구 대표 기자의 경우에는 이게 우리가 과도하게 개인정보라는 틀에 막혀서 제대로 된 추모를 못하게 한다. 그리고 BBC나 다른 해외 유수 언론들은 실명 보도를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언론만 그 그늘에 가려서 제대로 된 보도를 하지 않고 있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고요. 근데 과거의 경우에는 이 참사와 관련해서 모두 실명 보도를 했었다. 그런데 왜 이번 경우에는 실명 보도를 못하게 하느냐? 예. 이거는 윤석열 정부의 잘못이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때마다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참사의 성격상 예컨대 세월호 같은 경우에는 단원고등학교 학생들이 수학여행 가다가 동시에 그런 일을 당했기 때문에 같은 반 엄마들끼리 학부모들끼리 이제 반별 모임을 해서 누군지 이게 확인이 됐었던 거고 당시에 이제 바다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과정에서 이게 식별이나 이런 게 잘 안 돼서 공개해야 됐던 뭐 누가 왔다 이런 걸 확인해야 되는 절차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게 있고요. 뭐 성수대교나 삼풍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누군가 사고가 난 사망자에 대해서 신원을 하기 위해 누군가를 찾기 위한 조처로 이게 필요했는데 이번 경우는 또 그런 점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다 똑같은 잣대로 똑같은 틀로 동일하게 판단하기는 좀 어렵다. 건 바이 건으로 케이스별로 좀 다양하고 다르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의견 보내주시는데요. 그런 의견을 많이 주십니다. 아니 기도를 하더라도 이름을 알아야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옳은 거 아니냐. 그런 의견 주신 분들도 있고 유족들이 원치 않는데 공개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아니냐. 그런 의견도 주셨고 심지어 그런 댓글 올린 분도 계세요. 이렇게 공개하면서 가짜 유족도 드러났다. 뭐 그런데 그런 경우도 있었나요? 가짜 유족이요? 예. 저는 분향소 어디였나요? 어느 어머니가 20대 딸 합동 분향소에 딱 하루만 아마 주관하는 쪽에 내 딸의 영정과 이름을 내걸고 조문객을 받을 수 있느냐 물었다는 거예요. 예. 아마 담당자가 가능합니다라고 얘기를 했나 보죠. 그래서 하루 사진을 내걸고 지인들이 와서 거기에서 조문을 했다. 이 기사를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빗대서 보면 합동 분향소라는 곳에 가서 조문을 하는데 사실은 누구에게 구체적으로 이게 없이 조문을 했다는 문제가 있긴 있죠. 예. 그렇다고 해서 희생자 측 유가족이 별도로 또 개별 장례를 치르지는 못했을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점에 안타까움이 아마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다 해도 이렇게 전체 이름을 공개하는 건 아까 거듭 나온 것처럼 유가족의 동의가 있어야죠. 근데 이 동의라는 게 158명 전체의 동의를 얻기는 참 어렵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치 않는 분도 있겠지만 예. 지금까지 이제 그 보면 뭐 서해페리 침몰 성수대교 붕괴 삼풍백화점 화성 시랜드 대구 지하철 이천 냉동창고 세월호 침몰 이런 대형 참사에서 다 희생자 이름 나이 성별 안치병원 장례식장 때로는 소속 학교 직장까지 명단으로 보도를 해왔다고 이제 민들레터 탐사가 밝힌 거예요. 근데 왜 이번만 안 하는 거냐 그러는데 송금주 의원 혹시 이게 법적으로는 문제가 안 됩니까? 원래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보호하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사망자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그런 개념은 없는데 이 경우는 유족과 관련된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족의 개인정보의 범위에 망자들의 이름이나 이런 것들이 연관성이 있다고 주장을 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그런 관점에서 들여다볼 수 있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저는 이거는 개인정보적인 측면보다는 예. 우리 사회에서 이 유가족들의 입장을 어느 정도 배려해야 되느냐에 대한 접근인 것 같아요. 그 유가족의 입장에서 사실은 자신들은 잊혀지고 싶은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건과 관련해서 개인적으로 추모를 하고 그 집단적인 추모의 대상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리 없이 언론사가 개별적인 동의 없이 이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아닌가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뭐 전체적으로 유족들 동의가 필요하다 그런 의견들을 많이 주시는데요. 몇 분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하쿠나 마타타님 동의하는 쪽만 해서 그 외 몇 명 하면 될 것을 가지고 언론사에서 이렇게 하는 건 절대 옳지 않습니다. 그런 의견 주셨고요. JJW님 그걸 꼭 단체로 해야 하나요? 공동으로 해도 사진 이름 공개 원하는 분들은 하고 원하지 않는 분들은 안 하고 융통성 있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프라미 아이디 쓰시는 분 이름을 모르면 추모가 안 된다는 것도 너무 모순이 아닐지 그러면 추모할 때 전체 이름 확인하고 할 건지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길 그런 의견 주셨네요. 문제는 이걸 뭐 자꾸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 것 때문에 더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장성철 소장. 저는 정치권이나 언론에서 먼저 뭐 유족의 동의를 받으면 공개합시다 이런 얘기조차도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철저하게 유족 입장에서 이 일은 처리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름이 공개됐을 때 유족들이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그분들의 마음에 상처 위로받고 안정화되고 이런 것에 도움이 될 건지 아니면 또 다른 트라우마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두려움을 가지게 될 건지 그러니까 철저히 유족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지 자꾸 다른 쪽에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좀 취재를 한 내용을 말씀을 좀 드리면 기본적으로는 사회적 참사고 억울한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죽음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사회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선 전수미 변호사라고 이분들의 이제 국가배상 소송을 담당하는 변호사가 있는데요. 이분들이 이제 유족들하고 함께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상당한 고립감과 좌절감을 느끼고 있고 무엇보다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어떤 대응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서로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공동 대응의 틀 같은 거를 행정안전부가 좀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했는데 관련해서 그런 내용이 없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가족당 2인의 공무원이 배치가 돼서 이렇게 담당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충분히 뭔가 좀 함께 공유하고 이거 어쨌든 이거를 이 슬픔을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지 유족들이 좀 연대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가 좀 마련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위족들이 상당히 심리적으로 위축돼 있다는 겁니다.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그리고 누구한테 도움을 어떻게 요청해야 될지도 모르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정부에 하고 있는데 정부는 특별한 움직임은 없고 뭐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재단 같은 경우에는 제가 김영식 대표 신부하고 통화를 하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카톨릭에서는 이제 위령기도라는 게 있고요. 예, 위령기도 올해 11월달에 위령성월이라고 하고요. 위령기도를 하는데 그 속에서 연도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희생자들을 호명하면서 한 분 한 분 그 넋을 위로하는 그런 기도라고 하고요. 이런 호칭 기도를 통해서 나름의 해원의 과정이 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기도를 부탁했고 그 기도를 이행한 내용이고 앞으로도 그런 내용을 계속 가져가려고 한다. 앞으로 추모 미사를 계속하면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사회적 참사고 이 참사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이 모두가 다 또 한 번의 트라우마를 겪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대가 위로받을 수 있는 방법의 기도를 계속하겠다 이런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각자 뭐 종교가 다르니까 뭐 그것도 이런 방식 저런 방식을 다 하고 싶어 하겠죠. 근데 뭐 또 언제부터 동의받고 했냐 정부가 먼저 공개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의견을 주시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근데 송금주 의원 민주당 소속이시지만 민주당은 입 닫고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 민주당이 끼어들어가지고 자꾸 국민들이 이렇게 추모하는 마음을 더 정치적으로 해석하게끔 만드는가 그런 의견들을 많이 주시는데 예를 들면 유가족들이 나 억울해서 정말 도대체 이거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 어떻게 길 가다가 이렇게 죽게 만드냐. 그러면서 유가족 협의회가 이렇게 좀 해달라라고 민주당한테 와서 사정한 것도 아니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민주당의 대응이 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 사회에서 일어난 가장 비극적인 사회적 참사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럼 이 참사에 대해서 정치적이지 않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는 저는 사실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이 참사에 대해서 규명하고 책임을 묻고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하는 과정들을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다만 국민들한테 정치권이 이 참사를 이용하는 모습, 그러니까 당리당략적으로 이용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태도를 보여주는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의심사는 행동들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동의를 하지만 이런 사회적 참사의 문제는 정치권에서 해결해야 되고 또 규명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적으로 옳은 말씀이에요. 하지만 추모를 정치화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유족 명단을 뭐 공개하라든지 아니면 그것을 통해서 어떠한 이런 추모 분위기를 계속 이끌어 가려고 해서 윤석열 정권에 타격을 주려고 하는 이런 정치적으로 정쟁에 이용되는 모습은 안 돼요. 손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대형 참사가 일어났으니까 국회나 정치권은 다시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제도적인 정책적인 개선을 해야 된다. 하지만 명단 공개든 추모는 절대로 이것은 이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 명단이 어떻게 이 시민 언론 민들레가 입수를 했는지 그 부분도 좀 밝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명단을 갖고 있는 것은 경찰일 거예요. 경찰에서는 다 파악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경찰이 결국에는 시민 언론 민들레에다가 주진 않았을 것이고 그럼 한 단계 거쳐서 갔을 텐데 경찰이 그 명단을 줄 수 있는 곳은 합법적으로 보면 국회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각 정당의 의원실에서 자료 요구를 통해서 이 명단을 입수했을 것 같은데 국민의힘 쪽 의원들은 이 명단을 입수했다고 해서 진보
진보 성격의 언론단체인 민들레에게 주지는 않았을 것 같고 민주당 의원실 쪽에서 입수를 해서 넘겨졌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인 추측인 것 같은데 저의 물론 상상입니다. 네. 그렇다면 민주당에서 넘어갔다면 민주당 의원들이 이 부분을 정쟁에 좀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좀 비판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좀 어떻게 파악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이 이제 정쟁에 이용하려고 한다라고 국민의힘이 비판합니다만은 이제 민주당이 자꾸 이런 것을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 때문에 그런 비판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또 야당이 그런 일을 또 해줘야 될 필요도 있지요. 이게 추모 공간을 만들자 또는 예. 추모비를 나중에 어딘가든 세우자. 왜냐하면 잊지 말아야 되니까. 그리고 이런 식의 일이 다시 되풀이하면 안 되니까. 반면교사로 삼자 이런 취지잖아요. 그러면 추모 공간이나 추모비에는 당연히 이름이 필요하겠죠. 예. 그런 점에서 필요한 기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까 민주당의 책임 또는 정쟁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만약 이번 사고가 그 반출을 해보면 삼풍백화점 때는요. 삼풍백화점이라는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의 부실 이것 때문이잖아요. 네. 물론 당시에 구청이나 행정력이 사전에 문제가 있는 거를 감지했을 때 감지하고도 그걸 문을 닫게 하거나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래서 공권력에 책임이 있다라고 가긴 했지만 그때는 명백하게 민간 사적인 영역의 책임이었어요. 그런 경우는 여야가 공히 그를 향해서 비난과 비판의 화살을 쏟아붓는데 하나의 주저함이 없고 지금은 공권력, 정부, 행정력이 책임이 있기 때문에 여당은 그걸 방어하는 데 급급하고 야당은 공격하는 데 급급한다. 이거는 아니신 것 같아요. 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이 사회적인 참사라고 모두가 공감을 한다면 여야가 무슨 구분이 필요합니까? 행정력이 그때 정말 마비가 됐다라고 인정을 한다면 공백이 있었다고 인정한다면 국회가 당연히 왜 행정력이 그때 작동이 안 됐는지에 대해서는 여야를 떠나서 같이 규명을 해야죠. 그럼요. 그걸 뭐 국민의힘은 이건 여당을 방어해야 되기 때문에 공격을 덜하고 야당은 여당과 정부를 때릴 좋은 기회니까 더 공격을 하고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번 사태가 이제 국민의힘 정부에서 일어나서 그런데 사실 그동안 인권에 관한 접근 차원에서 보면 이런 참사가 일어났을 때 국민의힘이 명단을 공개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뭐 추모를 자꾸 하려고 하고 민주당에서는 인권 얘기를 하고 좀 조심조심 접근해야 된다. 사실은 그렇게 가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맞는 방향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진보의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이제 개인의 인권이나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고 집단적으로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좀 자제시키고 하는 측면이 있는데 이번 사건은 사실 공공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야가 하나로 뭉쳐가지고 현재 정부의 안전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해야 되는 것이지 한쪽은 덮으려고 하고 한쪽은 뭐 캐려고 하다 보니까 유족의 감정하고 좀 엉키는 부분이 있고 이런 식으로 접근할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여야가 자꾸 사회 현상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함께 풀어갈 문제에 대해서 자꾸 다른 소리를 하고 싸우다 보니까 국민들이 화를 많이 내시는 것 같습니다. 예. 이름 공개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지금 좀 갈립니다. 그런데 이제 유족들이 뭐 마음을 좀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좀 뭐 해결책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사실 이 참사의 핵심이 명단 공개에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명단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추모비를 건립하거나 추모 공원을 만든다거나 어쨌든 추모 공간을 만들 때 뭐 당연히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사실은 저는 언론이 그러니까 이것을 자꾸 주요 쟁점으로 또 정치권에서 주장하니까 이제 쓰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 사회의 핵심 쟁점인 것처럼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이 사회적 참사에 대해서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떻게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끔찍한 참사가 벌어졌는지에 대한 첫 번째 반응은 국민들이 정말 깜짝 놀란 거고요. 그러면 이 참사가 왜 일어났는지 그리고 각각의 당국자들은 어떤 책임을 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책임에 대해서 우리 사회는 어떻게 답할지 그리고 이후에 어떻게 할지 뭐 이런 것들이 순서대로 가야 되는데 지금은 정부 당국자들 중에 내가 내 책임이요 하는 사람이 내 탓이요 하는 분들이 하나도 없는 거 아닙니까? 바로 사실은 그거죠. 예, 내 탓이요 하고 이건 정말 제가 잘못했으니까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용산 소방서장만 지금 자기 책임이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가장 현장에서 한 번도 걸어다니지 않고 계속 뛰어다니면서 헌신했던 분이 제 책임입니다. 내 탓이요를 하고 있는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대해서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문제를 순리대로 풀어간다면 저는 국민들의 화도 누그러지고 그리고 이 참사에 대한 너무나 자연스러운 애도 분위기. 사실은 정부가 선제적으로 애도 기간을 선포했지만 엉겁결에 그 시간들이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본격적인 추모와 애도는 아직 시작도 못한 상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부가 발벗고 나서서 이 사태를 순리대로 푸는 노력, 이것을 첫 번째로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2차 가해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장성철 소장. 네. 만약에 이런 참사가 일어났을 때 국민의힘이나 정부에서 정말 책임을 느끼는 그런 모습을 사전에 좀 보여주고 네. 또 책임자들 바로바로 좀 정치적인 책임을 지게 하고 네.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면 국민들이 뭐를 해도 2차 가해 뭐 안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 텐데 이게 정부에 큰 부담되지 않을까. 여기에 골몰하는 모습 보였던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런 건 정말 잘못된 태도죠. 이 참사와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입니다. 그러면 국정 운영에 무한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참사에도 정치적인,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죠. 근데 하지만 이러한 참사의 책임 소재가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이나 행안부 장관에게 가는 것을 온몸으로 막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인식을 국민들한테 주는 것조차도 상당히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2부에서는 책임 얘기 좀 해봅시다. 15 듣고 이어가죠.